분명 대낮인데도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신문지로 가려진 창문.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이 기괴한 방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데요. 그 딸이 1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좀 강압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면은 애가 난리가 나요. 그냥 쓰러질 것처럼 소리 지르고. 왜 그런지 그 이유라도 좀 알면 그래도 좀 속이 좀 편할 텐데. 1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딸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아빠 재국 씨. 슬기야, 문 좀 열어봐봐. 슬기야, 무슨 일인지 아빠랑 말로 해가지고 좀 대화를 좀 풀어보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을 해. 응? 1년 동안에 계속된 딸의 은둔 생활. 방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22, 한창 꽃다운 나이의 딸은 왜 방 안으로 숨어버린 걸까요? 아빠와 딸의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한 건축 현장. 이곳의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는 아빠 재국 씨. 그거 이제 그만 마무리하시고요. 그쪽에 가면 타이틀 있거든요. 타이틀 좀 정해주세요.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버린 손과 발. 하지만 그보다 더 추운 건 재국 씨의 마음이라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우리 딸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보람 같은 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힘든 건 없어. 방에서 나오지 않는 딸 때문에 아빠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장을 보기 위해 집 앞 시장으로 간 재국 씨. 애엄마도 집을 나가고 딸도 저러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보는 편이죠.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3년 됐어요. 아내는 집을 나갔고 딸은 1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덕분에 재국 씨는 호라비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 둘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없고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슬기 생각하면은 힘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슬기야, 아빠 왔다. 밥부터 먼저 할게. 묵묵부답. 대답 한마디 없는 딸. 분명 사람이 있는데도 집안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빠가 오늘은 핫팩을 진짜 많이 썼어. 오늘 슬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랑 다 사왔다. 방 안에만 있는 슬기를 위해 간식을 준비한 재국 씨. 대답 없는 딸을 위해 편지를 써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래도 아빠가 썼으니까는 읽겠죠? 저는 그렇게 읽거든요. 혹시 뭐 답장 받아보신 적도 있으세요?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못 받았네요. 마지막으로 슬기의 저녁상을 준비하는 아빠. 슬기야, 북엇국 맛있게 됐다. 아빠 밥 맛있게 했으니까 많이 먹어. 일단요, 좀 차려놓고 저희가 좀 밖에 좀 나가 있다 와야 돼요. 한 1시간 정도만 좀 자리를 좀 비워주셔야 되거든요. 아무도 없어야 우리 슬기가 나와서 밥을 먹으니까요. 아빠가 집 밖으로 나가야 방에서 나와 식사를 한다는 슬기. 아빠의 동의를 얻어 거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슬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단하게 닫혀져 있던 슬기의 방문. 모두 나가자 마법처럼 열렸습니다. 씻지 않아 지저분한 모습이지만 예쁜 얼굴을 가진 22살 슬기. 혹시 집안에 사람이 있을까 조심스레 확인을 하고 나서야 식탁에 앉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야만 식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며칠이고 굶는다는 슬기.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요. 식사 후 아빠의 편지를 발견한 슬기. 한 줄이나 읽었을까요? 편지는 본체 만체, 간식거리만 챙겨 방으로 다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슬기가 방에서 나와 식사를 하고 간식을 챙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 상황이 이런지라 아빠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합니다. 좀 그래도 그나마 이 겨울이라서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뭐 음식 썩고 이런 냄새도 나고 그러거든요. 방에서요? 애가 좀 건강한지 제가 말을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정말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말을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게 가장 걱정이 되죠. 누구보다 착하고 똑똑했던 딸.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아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슬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제가 낳은 딸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애가 똑똑하고 예쁘고 어른들한테 말도 잘 듣고 그랬었던 애죠. 애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애가 또 자기 자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뭐 의대 가려고 준비를 시켰었죠. 없는 형편에 남부럽지 않게 과외도 시키고 그러면서 잘 따라와줬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수능 당일날 뭐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지 점수가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잘 안 나왔거든요. 좀 실망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좀 더 준비해서 재수해가지고 다시 시험 준비하면 자기 실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우리 딸 괜찮아? 재수하면 되지 뭐.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1년만 더 하면 의대는 따놓은 당상이야. 아빠, 나 재수하기 싫은데. 재수하기 싫다고? 슬기야, 너 그럼 어떡하려고? 너 의대 가야 되잖아. 1년만 더 고생하자. 알았지? 저야 뭐 지금은 이렇게 공사판에서 뭐 일정치 않게 수입을 그러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의대를 가가지고 애가 좀 남들 부끄럽지 않게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살 수 뭐 그러길 바랬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애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나도 의기소침해가지고 힘이 쫙 빠져 있길래 그러다가 생각이 떠오른 게 어학연수였어요. 너 아빠가 큰맘 먹고 보내는 거 알지? 알아. 가서 1년 동안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영어도 많이 늘어서 와야 돼. 그렇게 머리 식히고 다시 와서 시작하는 거다. 알았지? 알았어. 재수를 하라고 했을 때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러던 애가 어학연수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형편이 좀 좋으면 미국이나 캐나다로 보내기는 하겠지만 형편이 형편인지라 필리핀을 생각을 한 거죠. 제가 1년 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이라는 데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물가가 싼 데는 아니더라고요. 들어갈 게 뭐 상당히 많더라고요. 방법은 뭐 제가 뭐 먹을 거 아끼고 입을 거 제대로 안 입고 그래가면서 뭐든지 다 돈 모아가지고 슬기한테 보내줬죠. 그렇게 1년이 지나면은 내가 공부할 돌아와가지고는 의대 갈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10시에 마닐라에서 온 비행기 도착했죠? 예, 그럼 혹시 승객 명단에 박슬기라고 있습니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놈이 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안 오는 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래가지고 항공사 가가지고 알아봤는데 입국 명단에는 있는 거예요. 슬기야! 너 집에 와 있었어? 슬기야 자니?
아빠가 너 찾느라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 슬기야, 문 좀 열어봐봐. 응? 슬기야, 너 아빠 말 안 들려? 박슬기, 문 좀 열어봐봐. 너 1년 만에 와서 왜 이래? 문 좀 열어봐봐. 그렇게 슬기가 이제 방 안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정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방문을 부숴보려고도 생각을 하고, 창문을 뜯어내려고 막 그런 제스처도 해보고 했는데, 애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하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필리핀 갔다 와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런 몹쓸 짓을 좀 당한 건 아닌가. 그 그룹 안에서 어떤 왕따를 좀 당하진 않았나. 자식 가진 그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죠. 대체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렵게 슬기와 같은 어학원을 다녔다는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뭐 크게 문제도 없었고 특이하지도 않았고 항상 소심해서 친구도 주위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같이 밥 먹고 기숙사 가서 뭐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죠. 두 분이 제일 친하셨던 거예요? 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가 별로 없었다는 슬기. 필리핀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친구가 없었던 게 문제였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전화 와서 걱정하시고 어디냐고 묻고 그러니까 아셨으면 아버지가 먼저 아셨을걸요? 친했던 친구라면 속내를 털어놓지 않을까. 친구와 함께 슬기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많이 춥지? 네. 지금 대충 내용은 네. 전화로 얘기를 했으니까 슬기방이거든? 이제 한번 1년 만에 찾아온 친구. 슬기의 방문은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슬기야, 혜원이 왔어. 혜원이 알지? 혜원이가 슬기 보고 싶어가지고 왔어. 반가울 법도 한데 슬기, 친구에게도 대답이 없습니다. 슬기의 방을 본 친구는 당황하고 마는데요. 베란다에 신문 붙여놓고 햇볕도 싫다고 한 게 이해도 안 되고 왜냐면 쟤는 그래도 햇볕 되게 좋아하고 저랑 맨날 예, 창문 열어놓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저렇게 심각하게 저럴 줄은 몰랐어요. 슬기를 설득해보려 애쓰는 친구. 내내 무반응이던 슬기의 방에서 쪽지 한 장이 나옵니다. 돌아가. 1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조차 슬기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라. 결국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친구. 하지만 딸의 쪽지를 본 아빠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본 듯 들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쪽지로 관계를 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1년 만에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 슬기가 이런 쪽지를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뭐 제 편지나 쪽지 같은 거 제가 써봤지만 한 번도 답장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친구가 효과가 있네요. 혹시나 답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참을 딸에게 쪽지를 보내는 아빠. 하지만 슬기에게 답장을 받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국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경기도의 한 소도시. 3년 전 가출했다는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분 혹시 본 적 있나요, 최근에? 아니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예?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아, 그러세요? 네, 슬기 엄마 친구가 그 뭐 몇 달 전에 이 근처에서 봤다고 그래가지고요. 찾아보고 있는데 쉽진 않네요. 저 혹시 저 말씀 좀 물을게요. 저 혹시 이렇게 생긴 여자분 못 봤나요? 낯이 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응. 어디서 봤었는데요? 글쎄 그건 생각이 안 나네.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세요? 글쎄.
슬기를 위해서라도 아내를 찾아야 할 텐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지 엄마를 찾아야 뭐 방 안에서 좀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일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국 씨가 아내를 찾아 나선 그 시각, 슬기는 아빠가 없는 틈을 타 밖으로 나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슬기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욕실로 들어가더니 말끔해진 모습으로 나온 슬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옷까지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데요. 아빠의 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슬기는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출이 익숙한 듯 태연하게 거리를 걷는 슬기. 그녀가 향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한 미술 학원이었는데요.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대체 슬기의 외출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석 달 정도 됐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받는데 착실하고 또 그림도 잘 그리는 편이에요. 네. 아무도 몰랐던 슬기의 이중 생활. 슬기가 외출을 한 사이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 오랜 시간 방에서만 생활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게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그림들. 대체 슬기는 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아빠 몰래 외출을 하는 걸까요? 방 안에서의 슬기를 관찰해보면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아내를 찾지 못하고 유난히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제국 씨. 집을 나간 아내와 아빠 마음을 몰라주는 딸에 대한 원망. 제국 씨 쓴 소주를 연거푸 들이킵니다. 슬기가 저렇게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엄마의 역할도 컸어요. 제 엄마가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리에 빠진 아빠에게 낮에 있었던 슬기의 외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 몰래 딸이 외출했다는 사실에 아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수요일이 제가 좀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들어온 날이거든요. 아마도 슬기가 그걸 계산을 하고 그걸 맞춰가지고 외출을 한 것 같은데요. 다행이네요. 그래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근데 좀 서운하긴 하네요. 아빠한테 그렇게 숨겨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다행스럽지만 서운한 마음. 제국 씨가 슬기의 방을 찾았습니다. 슬기야, 아빠하고 얘기 좀 해보자. 슬기야, 너 밖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활할 줄 알면서 왜 아빠만 있으면 너 이렇게 방 문 꼭 잠그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너 진짜 너무한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자 잔뜩 움츠러드는 슬기의 어깨. 아빠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내가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슬기야! 문 열어보라고!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던 아빠가 결국 방으로 돌아가고 슬기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다름 아닌 전화기였습니다. 여보세요? 나 안 돼. 나 아빠가 외출하는 거 알았어. 알았어. 그날 만나자. 내가 다시 전화할게. 누군가와 아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정하는 슬기. 아무래도 아빠와 슬기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날 제국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슬기와 대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슬기 씨 안에 계시죠? 예, 저희가 잠깐만 얘기 좀 나눌게요. 혹시 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쪽지로 답을 주진 않을까. 한동안 슬기에게 쪽지를 보낸 제작진.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슬기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나 아빠에게 강한 경계심을 보이는 슬기. 대체 이들 부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가 집을 나간 후 부쩍 슬기에게 관심이 많아졌다는 아빠. 만화가가 꿈이었던 슬기에게 의사가 될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그냥 잠깐 그림 그리고 있었던 것 뿐이잖아. 네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을 때야? 너 곧 3이야. 학원 선생님 말이 너 성적 점점 떨어진다고 걱정하던데. 이 아빠가 어떻게 돈 벌어서 네 뒷바라지 하는 건데 이렇게 실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학원 보내달라 그랬어? 나 공부 안 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돈으로 유세 떨고 싶으면 나 미술 학원이나 보내달라고. 자, 앉아봐라. 슬기야, 지금 네 친구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 아빠가 정해줬잖아. 넌 의사가 돼야 된다니까. 그림, 만화 이런 거에서 인생 낙오자 될래? 의사가 돼서 집 나간 네 엄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래? 다시 한번 힘내보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아빠의 행동. 급기야 매일같이 슬기를 데리러 학교 앞을 찾았다는데요. 너네 아빠 또 왔어. 오늘 또 왔어? 아빠는 일도 안 해? 네가 걱정할 일 아니고 아빠가 알아서 하면 돼. 자, 가자.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좀 그만하라니까. 빨리 가자. 아빠 늦겠다. 알았어. 잠깐만. 미안한데 오늘 만화 동아리 너 혼자 가야겠다. 선배들한테 말 좀 잘해줘. 나중에 내가 밑그림 작업 조금 더 할게. 알았지? 알았어. 얼른 가봐. 미쳤어. 아빠 지금 왜 이래? 네가 우리 슬기 공부 못하게 방해하는 애지? 아니에요. 우리 슬기는 너 같은 애들하고 어울릴 애가 아니야. 다시 한번 만화 그리는 데 데리고 가봐. 그때 가만 안 둬. 미쳤어. 진짜 왜 이래? 미안해. 진짜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너 정체가 뭐야? 아? 뭔데 우리 슬기 옆에서 방해진이야? 야, 나 먼저 갈게. 과외 선생님 기다리신다. 그 선생님 1시간에 얼마 주는 알아? 빨리 따라와. 진짜 놓으라니까. 돌을 더해가는 아빠의 집착. 결국 슬기의 학창 시절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서둘러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Silgi, you got a phone call from your dad again. Excuse me? You got a phone call from your dad again today. 니네 아빠 또 전화하셨어? 진짜 대단하시다. This is the 7th time that he has called you today. Why does he keep calling you like this? I'm sorry. Please come with me. 필리핀에서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아빠. 집이 지옥 같았던 슬기는 결국 아빠의 집착을 피해 방문을 닫아버렸고 어느새 1년 동안 갇힌 채 살았던 겁니다. 딸의 은둔 생활이 다름 아닌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빠는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요? 정리 다 하셨어요? 네, 이따가 시참 챙겨 드세요. 모든 사실을 알고 다시 보니 재국 씨 동료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하고 좀 어울리고 좀 하셔야 좀 서로 좀 친해지고 좀 그럴 수가 있는데 항상 뭐 혼자 계셔가지고 저희들하고는 별로
되게 친하진 않습니다. 책에 밑줄까지 쳐가며 뭔가에 열중하는 제국 씨. 모두 딸 슬기를 위한 것이라는데요. 슬기한테 읽어줄 좋은 글귀 같은 거 그런 거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하는 말 다 들리겠죠. 그래도 대답은 안 해도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좋은 글씨 이런 것들 읽어주고 하면 나중에 마음의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제국 씨의 신경은 온통 슬기에게 향해 있습니다. 슬기를 위해 찾은 글을 읽어주겠다며 제국 씨가 아예 방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아빠의 낭독에 슬기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딸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제국 씨는 오늘도 혼자만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데요.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슬기가 의사보다는 좀 만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요? 애가 철없어가지고 하는 말은 뭐.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애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타이르고 그렇게 해야지. 동조하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애는 그 만화에 전혀 소질이 없어요. 아버님 그래도 슬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아버님이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니까요. 재능이 없습니다. 의사가 될 예입니다. 아빠는 정말 슬기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게 정말 싫거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슬기 지금은 힘들더라도 꼭 이겨내야 돼. 내 말 듣고 있지? 슬기야 힘내. 사랑한다는 이유로 딸에게 강요와 집착을 반복하는 아빠. 빗나간 사랑은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아빠는 언제쯤이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다시 찾은 제국 씨의 집. 슬기가 또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외출 준비를 하는 슬기. 아마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슬기가 향한 곳은 아파트 근처의 놀이터. 한 중년 여성이 슬기를 반깁니다. 자주 만났던 사이인 듯 자연스러운 두 사람.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국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맨 슬기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저기 슬기 어머님 되세요? 예, 그런데요. 아 저기 잠깐만 이야기 좀 말씀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잠깐만 얘기 좀 하실 수 없을까요? 무슨 얘기? 슬기 씨 안녕하세요. 분명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는 아내.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제가 애한테는 빨리 돈 벌어서 같이 살자 엄마랑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간간히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아니 애 아빠가 알면 또 니네 엄마 어딨냐 뭐 애를 닥달할까 봐 조심스럽게 했죠. 3년 전 집을 나갔다는 그녀. 제국 씨의 집착을 견딜 수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뭐 하느라고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 설거지하다가 부딪혔어. 진짜야? 당신 요즘 이상해? 부딪혀서 아프다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이상하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 아니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제깍 전화를 받아야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전화를 늦게 받아? 그런 얘기 하려면 끊어.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거야? 오늘 늦게 온다고 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아니야. 어디 다쳤어? 다친 데 괜찮아? 뭐가 아니야. 나 의심하는 거잖아.
당신 때문에 일도 팽이치고 왔는데 왜 이래? 나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 감시하려고 온 거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결혼하면서부터 또 집 나가기 전까지 제가 17년 같이 살았는데요. 그동안 제 개인 생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외출할 때도 한 달 전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나마도 남편이랑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모임이라도.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그런 생활. 친정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17년을 살았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난 널 사랑한다. 널 놔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죠. 어서 오세요. 슬기야. 엄마. 어쩐 일이야? 여기 좀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왜? 아빠가 이제 내 친구들까지 때려. 진짜 미치겠어. 알았어. 이제 엄마 방 하나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랑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알았지?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집착했던 게 아마 슬기한테, 제 딸한테 옮겨진 것 같아요. 집착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딸한테로 집중이 됐겠죠. 뭐 식당 구석에서 뭐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 한 칸 정말 얻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슬기를 데리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슬기와 함께 집으로 들어온 엄마. 엉망이 된 딸의 방을 본 엄마가 분통을 터뜨리고 맙니다. 너 이러고 살았어? 엄마 없는 동안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아유, 인간 지금 아주 딸내 인생까지 망쳐놓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 이게 뭐야 이게? 여자 사는 방이. 정말 사람 사는 방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슬기가 망가졌는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은 것 같고 정말 너무 미안했고,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두었을까. 아빠도 아니고 정말 남편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엄마의 결심으로 1년간의 은둔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슬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빠를 기다립니다. 일말의 희망도 없을 거예요. 혹시나 또 우리 찾으러 올까 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예 얘기하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국 씨. 방에서 나온 딸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얘 1년 동안 산 동안 제 방 좀 봤어? 제 방 좀 봤냐고. 아니 사람 사는 방이야 이게?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지금? 어? 봐봐 이게 애꼬라지가. 정말. 네가 애가 한참 예민할 때 그러고 나가니까 애가 지금 정신 좀 멀쩡하겠어? 나가라고. 나갈 거야. 오늘 슬기 데리고 나갈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거야 지금? 왜 이래 정말. 슬기를 데려간다는 말에 폭발한 제국 씨.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왜 이래 애를. 아빠 나 나갈 거야. 나 엄마랑 살 거야. 아빠 미안해. 슬기야. 아니 아빠 정말 내가 미안해. 이러지 마. 아빠가 너한테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줬잖아. 아빠가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입을 거 못 입어가면서 너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무서워. 아빠가 너무 무섭단 말이야. 슬기야, 아니야. 나 아빠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 친구도 없고 꿈도 없고 내 인생 내가 뭐 하나 자랑하면서 살 게 없어. 아빠 나 모든 걸 다 포기했어. 나한테 남은 거 이제 엄마밖에 없어. 아빠가 나 사랑해서 그런 거 알아. 나 진짜 아는데 난 내가 너무 힘들어 아빠. 도대체 너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아빠가 너한테 다 해줬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네가 원하는 거 다 맞춰준다고 맞춰줬잖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것일 순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 사랑. 아빠는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다시 찾은 제국 씨의 집.
늘 어둡고 닫혀져 있던 슬기의 방이 깔끔하고 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슬기를 애엄마한테 보냈어요. 아, 어머님한테? 네. 어제 슬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슬기가 이제 미술학원 다니면서 재수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뭐 마음 같아서는 슬기가 여기 있을 때가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썰렁하네요, 없으니까. 제국 씨의 사랑이 가족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제국 씨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고아로 자라서요. 그런 화목한 가정에 대한 그런 집착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슬기하고 슬기 엄마하고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뭐라도 좀 하고 싶어요. 제 변해야죠. 제 목숨을 걸고라도 제 변할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저도 상처가 다 아물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빠도 건강 잘 지키셔서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빗나간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만 아빠 제국 씨.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가족과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